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바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에 현 정부든 여권이든 한 차례 부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목소리, 야당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으신데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별 생각 없이 했었던 좀 가벼운 처신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청문회 때 혹시 그런 질의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정교조의 정치 실험장이 되고 교육 현장은 북한 추종 세력의 이념 놀이터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를 다시 지명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9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나는 교육부 장관이다. 굳이 대응을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면 이 정부의 지지율 최소한 5%는 꼬꾸라질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후보자 이념 편향 논란도 있고요. 과거 SNS에 막말 표절 논란, 굳이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많이 주목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조명할 인물은 다소 생경할 수 있는데 바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꽤 놀랐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상습 체납으로 집이 한 번, 자동차가 무려 14번 압류가 됐어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 참 이례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글쎄요, 공정거래위원장 대개는 이제 공정위에서 승진하기도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주로 법대 교수가 가거나 아니면 경제학과 교수가 가거든요. 그런데 주병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현직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로 교수님이 차 압류를 14번이나 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집까지 압류를 당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퍼블릭 마인드가 부족한 분 아닌가? 더군다나 공정 마인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면은 모든 것들을 좀 공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건데 더군다나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 교수님이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제도와 법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후보자가 되니까 뒤늦게 저렇게 완납하는 모습들을 그런데 주병기 후보자 말고 다른 분들도 저런 모습 여러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어떻게 저런 분들만 계속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는지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장희 변호사님, 본인 명의차를 9번 압류당했었고 배우자 공동 명의차도 5번, 경기도 의왕 소재 집도 1번 압류당했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종합소득세 미납. 근데 저는 가장 큰 주목할 점이 현재는 모두 뒤늦게 냈다. 이제 청문회 앞두고 냈다라는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저는 이 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글쎄 이런 것들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진 않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본인이 임명이 된 이후에 낸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체납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압류가 오면 그 직후에 내서 압류를 풀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압류됐다 그러면 대관절 세금을 얼마나 체납을 한 거야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45만 원을 이제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45만 원이 없어서 안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어서 안 낸 건 아니고 이제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바쁘고 분주하고 미숙해 또 세금 신고 같은 게 또 일반 분들이 하시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한을 놓쳤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연하지만 더 엄밀한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압류가 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우자랑 같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걸리고 할 때 그때그때마다 좀 뒤늦었지만 세금 체납은 이뤄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임명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해서 일시에 납부했다.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제 큰 금액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는 그 직함도 그렇고 이게 검증 과정이 이제 번번이 이렇게 되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 말 맞따라 추가로 임명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강화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긴 해요. 그런 부분까지 새겨서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적임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최선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의 그 노하우를 국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금 체납이 막 수천 단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수십만 원을 본인 해명에 따랐을 때 다소 이제 며칠 내지는 한두 달 체납했다는 그 부분이 정말 낙마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장유회 변호사께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보통 사람들 본인들 세금 한 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14번 압류, 집도 그렇고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앞서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게 바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러 뭐 SNS 논란도 논란이지만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뭐 인양 편향 논란, 글쎄요, 뭐 북한 혹은 방문을 추진했다 이걸로 뭐 도매금으로 비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 있다는 비판에서는 야당이 그걸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본인이 그 글을 올린 거라든지 뭐 인터넷에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이 잘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문제, 뭐 진짜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는 뭐 천안함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인터뷰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또는 불안감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본인이 한 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거는 정말 100%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예. 이념 편향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뭐 미니 청문회 전국이 예고가 돼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체납 압류 뒷말 얘기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였습니다.